자, 두 번째, 이런 사람과는 결혼을 피해라. 제가 처음에 이런 사람과는 결혼하라는 주제를 글을 썼고, 그 다음엔 이런 사람 결혼을 피하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과는 결혼을 피하라는 이 주제를 제가 강의할 때, 쓸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었어요. 그 사람들이 결혼하라는 사람보다는 결혼을 피하라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 피해야 되느냐? 첫째로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을 피하라는 거예요. 네. 서로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경제 개념이 있다, 경제 개념이 없다는 것은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 개념이 있는 사람은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 경제 개념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알고 있겠거니 하고 우리는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우리 한국에서 결혼 면허증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이에요. 결혼 면허증. 우리 운전할 때 어때요? 운전할 때.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죠? 운전면허증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무면허예요, 그죠? 운전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차만 하나 운전해도 그런데 일평생, 그죠? 같이 살아야 될 사람과 같이 살면서 결혼 면허증이 없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럼 결혼 면허증에서 뭘 다뤄야 되느냐? 첫째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야 돼요. 어떻게 부부가 돈을 모으고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노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게 경제교육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제교육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교육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과 피하라. 남편과 아내의 경제에 대한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남편과 아내 가운데 요즘에 맞벌이를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리는 그런 가정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많이 벌어도 그것이 모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전대가 구멍이 난 것처럼 다 그냥 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참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제 개념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저축 생활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보고 저축을 생활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약저축 통장을 만들고 또 목적을 가진 몇 개의 통장으로 나눠서 하고 대개 이제 통장이 출입 입출금하는 통장 하나만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통장을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통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 단기, 장기에 쓸 돈을 해서 그 통장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래서 이 돈은 5년 내에 쓸 돈이야. 이 돈은 10년 내에 쓸 돈이야. 이 돈은 내가 노후에 쓸 돈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통장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하는 것이 부부가 서로가 대화가 될 때 그 부부는 화목한 부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요.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이 씀씀이가 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좋은 물건 나오면은 못 기다리는 분. 특히 지름신이 강림하사. 그래서 막 이게 텔레비전 보면은 이렇게 뭐 무슨 홈쇼핑이나 이런 거 나오면 막 손이 벌벌 떨리죠. 빨리 저거 주문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쓰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그 경제적인 개념을 부부가 서로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만약에 받지 못했다면 우리 시중에 보면 그런 책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서로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돈을 우리가 어떻게 모을까? 또 청약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를 우리가 할까?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우리가 우선순위로 돈을 이제 제일 먼저 배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먼저 뭐를 써야 될까? 보다는 먼저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될까? 뭘 모아야 될까? 이런 쪽에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해놓고 나서 나중에 나머지 돈으로 쓰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경제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귀는 사람이 경제 개념이 없으면 이것은 서로가 같이 연습하고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게 가장 어려운 게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이렇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그죠? 결혼한 경우에는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그런 관념으로 만들어가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좀 얘기가 있습니다만 자기만은 이기적인 사람을 피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하고 유익이 없으면 안 하는 이런 경우.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헌신적이었고 나에게 잘해주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변했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옛날에 아유 연애할 때는요 뭐 속이는 것이 다 빼줄 것 같이 그렇게 하더니 연애하니까 연애 끝나고 나 결혼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심각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니 그러면 고기 잡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지만 잡은 고기에 먹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심각한 얘기죠. 그렇게 하면 정말 속상하고 마음에 상처받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변했다고 말하는데 변한 게 아니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 희한한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안 했던 그런 말도 하고 안 했던 행동도 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막 밤 늦게까지 막 바래다 주고 또 오고 집에 와서는 밤 12시, 1시간 넘게 전화기가 뜨거워질 정도로 전화기를 붙잡고 통화를 하고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 사랑의 힘이 결혼을 하고 나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옛날 모습으로 점점 돌아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배우자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한 가정의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여자들은 결혼하면 엄청난 손해야라는 그 글을 인터넷에 쓴 분을 제가 봤어요. 결혼 전에는 자신의 친정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또 신경 쓰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 눈치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에게 뭘 이렇게 해드리려고 그러면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남편이 또 이렇게 눈치를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나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 내가 결혼하고 나서 좀 여자들은 결혼하면 엄청난 손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을 다시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기적인 삶을 사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다 힘들어집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그런 배우자가 돼야 되겠다. 모든 걸 나 중심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식사를 하러 간다고 해도 그죠? 식사를 하러 간다 해도 남편이나 아내가 나 좋은 것만 먹을 수 없잖아요. 맨날 나 좋은 데만 가고 그러면 상대방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그거 안 좋아하는데 맨날 똑같은 식당 가고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고 그럼 힘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서로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뭘 좋아하죠? 어떤 음식을 좋아하죠? 어디 가는 걸 좋아하죠? 그럼 서로가 이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한 사람이 만약에 여길 좋아하면 한 번은 여기 가고 그 다음에는 거기 가고 이런 식으로 조화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요. 마음에 쿠션이 없는 사람을 피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쿠션은 마음에 있는 배려를 말합니다. 배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배려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뉴욕에 갔다가 제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비행기를 아마 제가 좌석을 이렇게 배정하는 가운데 가끔 뭐 늘 그렇진 않지만 가끔 이 비행기 회사에서 이 쿠션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비행기들이 있어요. 뭐 그게 비즈니스도 아니고 이코노미를 타고 오는데 이코노미를 열 몇 시간을 타고 오면서 쿠션이 안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온다는 정말 고역입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열 몇 시간을 상당히 그날은 제가 타고 오는데 비행기가 쿠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 그러고 이제 왔는데 그러고 나서요 며칠 엉덩이가 아픈 거야. 쿠션이 안 좋으니까. 야, 쿠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쿠션이라는 거는 우리의 관계를 또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마음에 쿠션이 있으면, 서로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어떤 어려움,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서로의 상대방을 인정해주지 않고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에 참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배려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남편과 아내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남편에게 마음의 쿠션이 있으면 아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남편에게 날카로운 말을 해도 남편이 아내를 부드럽게 품어줄 수 있게 돼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우리가 그 마음의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과 아내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려서부터 살면서 정말 많은 우리 마음에 사건이 생겨요. 어떤 때는 상처가 받기도 하고, 부모님이 어떤 말로, 친구들,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마음에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분노가 있기도 하고,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그런 상한 마음이 많거든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남편이나 아내나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들어왔다고 봅시다. 야, 김 과장 그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데 아내가 그 남편을 보면서, 아니 여보 왜 그래? 아, 김 과장 말이야. 나한테 그 김 과장이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되게 아내들이 그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혹시 남편이 그만두다 그럴까 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유, 김 과장이 다 뜻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당신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은 더 열받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상대방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마찬가지로. 김 과장 때문에 열받아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빨리 의사 가운을 하나 딱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환자로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랬군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서 뭐래? 나도 이해가 안 되네. 아, 김 과장 왜 그래? 당신 같은 좋은 사람한테 아니 김 과장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그래도 내 편이 있구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좀 수그러들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바깥에 나갔다가 아내들은 이제 동창회 갔던 친구들 만나고 왔는데 막 열받아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그 영숙이 옛날 나보다 공부도 못하던 애가 말이야, 요즘에 그 잘 나간다고 말이지, 막 그러면서, 그럼 남편이 아유 그럴 이유가 있겠지 뭐 이렇게 영숙이 편을 들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내 편을 들어줘야지. 그래서 아, 당신 오늘 참 기분 나빴겠다. 아,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주면 아내가 또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배려해주는 마음의 쿠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부는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부부는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지만 부부는 아주 먼 사이이기도 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지던 관계가 오늘 아침에 완전히 냉장고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그런 게 부부예요. 그래서 늘 그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마음의 쿠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을 피하라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 이 시간 관리 때문에 갈등 갖는 사람이 참 많아요. 되게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되게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좀 느리다든지 좀 게으르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뭐 레포트 낸다, 숙제 낸다든지 이럴 때 되게 보면은 교수님이 이것을 중간고사 때까지 내십시오, 기말고사까지 내십시오라고 그렇게 숙제 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개 보면 아이들이 미리 하는 게 아니고 내기 전날 밤부터 시작한다든지 뭐 하루 전날부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대강 만들어가지고 내는 거죠. 근데 그걸 교수님이 왜 중간고사 때까지 많은 시간을 줬을까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책들을 읽고 과제를 하라는 거잖아요.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벼락치기에 이제 익숙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되게 어떤 시간 관리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게으르든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제 밖에 나가기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6시에 나갑니다 라고 서로 얘기를 해놨어요. 6시에 나가기로 했는데 아내는 여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나갈 준비를 하지 않고. 그래서 5시 50분 안 나가요? 그러니까 가야죠. 아유,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근데 뭐가 문제죠? 지금 우선순위는 뭐예요? 6시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다가 다른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나갈 준비하는 것에 시간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시간 관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바쁜 것, 바쁘지 않은 것. 중요하고 바쁜 것, 중요하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은 것. 우린 되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내가 나의 삶의 시간의 많은 부분을 어디에다가 할애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남편과 아내 가운데 어떤 이런 시간 약속이 잘 안 된다든지 그렇다면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가? 그것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괜히 바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그런 것에 시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잘 의논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을까? 뭐가 어려움이 있을까? 서로가 잘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건 내게 해당되는 건데 그럼 나는 결혼하기 어려운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과 결혼하라, 이런 사람과 결혼을 피하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가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서로가 가깝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도 모르게 막 함부로 말을 막 할 수가 있어요. 가까우니까, 친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다 보면 처음엔 모르는데 점점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점점 어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아주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지만 아주 먼 관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대화하면서 서로 연약함을 품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